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장암역의 운영 주체를 의정부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정부시가 고민에 쌓였습니다. 의정부시 경기도의원 4명과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얼마 전에 도봉산 옥천광역철도 장암역 부분 운영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991년도에 서울시가 의정부의 7호선 도봉 차량 기지를 건설할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 수혜 제공 차원에서 차량 기지 내에 간이역으로 장암역을 설치하기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의정부시에서는 차량 기지 설치를 이제 반대해서 간흥역이나 신곡동 택지개발 지역까지 7호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불가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의정부시와 양주시 및 포천시에서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선을 추진을 해서 이제 3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돼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추진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제 관계기관인 경기도, 의정부, 양주, 서울교통공사 간의 건설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개량되는 신축되는 장암역의 운영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의정부시하고 이제 이견이 발생해서 협약이 무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기존 장암역이 전면 철거되고 이제 신축 규모가 확정되니까 이제 본선 운영 기관인 의정부시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의정부시 입장은 장암역을 개량하더라도 그 장암역 그 기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상호간의 입장이 그 대립하고 분쟁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시는 어떤 의견입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그간 지속해온 그 장암역을 이제 그 도봉산 옥정선까지 개통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운영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그 서울시 행위에 대해서 장암역 운영 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의정부시에서는. 그리고 그 이 서울시하고 그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 주체니까 이제 의정부는 기초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직접 서울시하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신축되는 장암역은 규모가 확장되었고 이는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정부시가 배제됐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 운영 주체였던 서울교통공사가 계속해서 운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어떤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원도심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우려 속에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분양 증가와 아파트값 양극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청약 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 산곡동의 한 아파트 분양 사업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D타입의 분양가는 8억 5,200만 원. 베란다 확장과 유상 옵션, 이자 후불제까지 감안하면 아파트값은 9억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 원도심에서 분양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을 앞두고 미분양 우려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는 공격적인 분양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팔려버리게 되면 가격을 내려서 빨리 완판하는 것보다 분양가를 올려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유리한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D타입의 청약 경쟁률은 6대1을 넘겼습니다. 일부 소형 평형에서 청약 미달이 나왔지만 전용 면적 96제곱미터 청약 경쟁률이 7.6대1을 기록하는 등 중대형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였던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한 달 뒤 2천만 원대로 껑충 뛰었고 올해 3월 2,100만 원 가까이 오르더니 4월 산곡동 분양에서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역에서는 아파트값 양극화와 미분양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 사업장들은 미분양 우려 속에서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벼랑 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내 A7, A8 블록에 대한 본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공급 물량은 전체 865가구로 사전 청약 673가구, 일반 분양 192가구입니다. 두 블록 모두 전세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단일 평형이며 분양 가격은 평균 5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달 당첨자 발표를 거쳐 입주는 오는 2028년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A7, A8 블록 주택 전시관은 오는 10일 인천 청라에 개관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3,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9,700여 건에서 37%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6,100여 건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후 1월 6,250여 건, 2월 9,720여 건 등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어선 것도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 과제를 짚어봅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장애인과 약자보호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미화 국회의원을 국회는 지금에서 만났습니다. 장애 당사자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대통령 공약에 그러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장애인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현재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정책 입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또 사실 장애 당사자들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보건복지부에만 국한된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분야에 다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는 마치 장애인이 여전히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대상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요구는 20대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난 24년 5월 31일 아침 9시 땡 치니까 바로 국회 그 의사국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제출했던 22대 1호 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동권 보장, 이게 돼야 된다. 그 정책이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우리 장애계의 요원이에요. 또 대표 발의한 2개 개정법에도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막 발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산불이 났을 때 되게 이제 재난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취약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은 전달을 못 받는 방식이에요. 피상계엄 당시에도 그게 자막 서비스 수업 방송이 전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안에다가 그랬을 때 수어 통역이라든지 문자 서비스라든지 자막 서비스라든지 또 어떤 상황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에서 또 활동 중이시고 또 네. 전남 지역 기반으로도 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네.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전남 지역을 토대로 해서 제가 평생을 거기서 장애 인권 운동을 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의대 문제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죠. 처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되면서부터 처음 질의할 때부터 현안 질의로 제가 전남 의대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의 의대가 대학병원이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남 지역에만 의대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면서 전남은 도소벽지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라든지 응급의료 체계가 가장 취약한 구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순천대와 국립대인 목포대학교가 통합의대 신설 계획을 이미 24년 11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고 교육부가 통합의대를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6년 의대 정원 증원하고는 별개 문제로 응급 시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고 살아가야 될 생명권,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대 국회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향후에 좀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후퇴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 데 힘을 썼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정말 새로운 일을 만들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직접 시행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일에 제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3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정부에 요청한 추경 반영 예산은 14개 사업 602억 원입니다. 이 중 시가 확보한 국비는 에이펙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송도 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12억 원과 인천 1, 2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47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30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